지금 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상욱 의원이 함께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찬 현장 지금 잠깐 말씀 나누는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찬 현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찬 하시는 현장도 함께 오마이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낫죠? 훨씬 좋습니다. 시내까지 가기도 그렇고. 시장님 모시고 이래 오늘 그래도 광주의 역사를, 오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좀 벗어볼까요? 시장님 직접 말씀 주시니 더 일단 벗어버리죠. 좀 벗어버리죠. 나 먹을 때는 안 나오던데. 이제 왔어요. 김치가. 죄송합니다. 얘 수저 젓가락 줘야겠다. 저희도 밥 먹으라. 예? 하나는 어제 그 폭파도 몇 잔 먹었어요. 선생님이 술도 나 못 먹는데. 그래도 이런 거 못 먹어요? 아니 어제 나는 주먹밥 먹자고 올라있는데 주먹밥 그래 주먹밥은 이따가 시내에 가서 드시고. 예예. 아구야 맛있겠다. 이거 자다 보니 80년 5월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민주화 역사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냥 광주만 노력이 된 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이 노력해준 덕분이죠, 사실.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에 근데 이거 45년 동안 우리 광주를 잊지 않고 찾아오고 5.18에 손을 잡아주고 이런 덕분에 5.18이 꽃이 피고 광주가 민주인권 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번에 또 반대로 계엄도 막아내고. 예. 저번 시장님 모시고 한 바퀴 돌면서 세상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번은 왔다 가는 장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번에 5.18 전에는 여기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학생 때 왔었고요. 학교 때. 네, 그리고 막 저 여기 혼자 한 번씩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게 그때 볼 때는 지난 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3일 이후에 왔을 때는 지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구나. 아직까지 그게 너무 달랐어요. 의원님이 풍물패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 폼을 뺐었어요. 뭡니까 풍물패에서? 장구도 치고 북도 장구도 치고 하고 하셨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네,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 풍물패 선배 중에 그 장은백 변호사라고 지금 광주에서 변호사하고 있는데 장은백. 예. 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쁜 아들 사진 찍어서. 저희 광주 올 때마다 또 우리 보고 가고 저희 풍물패 이제 광주 출신 선배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나서 한 6, 7개월 있다가 집에 처음 갔는데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서울로 대학 보내놨더만 서울 말을 안 배우고 왜 전라도 말로. 전라도 사투리를 다 배워가지고 일하냐 하길래 이제 풍물패들 이렇게 모여 살았거든요.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말을 다 이제 그러니까. 참, 울산이 우리 광주로는 제일 먼 동네예요. 그쪽을 가기가 힘들어요. 차를 타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정치인들이 늘 지역 감정 얘기만 하지 이거 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첫 번째 안 한 게 교통을 아주 너무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되고 그것만 완공돼도 많이 바뀔 겁니다. 이 교류가 생겨야 되는 거지. 교류가 안 되게 해놓고는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2시간,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2시간인데 광주에서 대구 가려면 5시간 걸려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번 고속철도가 빨리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빛 고속철도를 울산까지 좀 연장시켜 보려고 예. 간 다음에 열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좀 시행 좀 우선은- 도와주십시오. 우선은 대구까지 좀 해놓고 해놓고 이제 예. 연장 해가지고 지금 예타 면제법 통과해서 이제 예타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숟가락이 없으십니까? 새 정부 있어. 새 정부 들어서면 예타 이제 달빛철도 예타 확정을 하는 그 절차를 밟으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타를 하지 않고 예타 면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달빛 고속철도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예타 면제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단순히 그래서 지금- 전시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으로 비수도권은 예타를 폐지하자는 게 제 입장이에요. 너무 강하신데요. 폐지해버리면 그러면 좀 혹시 이제 너무 사업성 없는 사업들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니 기준을 좀 달리 만들다든가. 사업 적격성 심의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예타 폐지되면 기재부 논리가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냐 막 그래서 근데 이 예타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돼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지역 발전의 지역 균형 발전의 방식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그래서 시도별로 수도권 빼고는 다 하나씩 했는데 우리 광주가 그때 AI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다른 지역은 5조짜리 4조짜리 받는데 우리는 AI 사업 5천억짜리 딱 받고 그것이 해가지고 지금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타 면제라는 것이 폐지나 이런 것이 참 큰일인데 지역 발전에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이제 테마별로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면 폐지를 주장해요. 예타 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래야겠는데요. 그렇죠. 예타를 시장님 없애자고 하신 분들도 있고 예타를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근데 지금 인구가 진짜 아니. 지방으로 좀 분산이 돼야 돼. 근데. 제가 국회의원 때가 서울 와가 오피스텔에 서글프게 살아보니까 젊은한테 잠깐 못 가겠더라.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니 국회의원도 살기 힘든 세상에 일반 직장인들은 얼마나 이거는 그거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균형 지수를 넣자는데 지금 집값이 넣지 다 않아. 들어가는데 30% 지방을 발전시켜서 뭔 감지? 내려보내야 돼. 그래 인구도 균형 발전 30% 있을 겁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심해요. 해도해도 너무해. 서울 예, 집값이 우리 해도해도 아들이 너무해. 인천에서 근무하거든요. 인천에 살아. 급여가 200 조금 넘어. 그걸로 집값으로 방세를 한 달에 5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장가 어찌 못 가.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잘 좀 해주세요. 왜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럽니까? 왜 남의 일 얘기하듯이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구동성으로 지방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 지금 알다시피 지방은 저도 국회의원을 12년을 하고 지자체장을 3년째 하는데 안 돼 이것이. 할 수가 없어. 지역의 청년들은 다 가버리고 울산도 이번에 울산 시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에 10,000명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여기 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지금 울산 인구도 보면 50대가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산업도 뭐 농선멸이라 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근데 이게 참 또 애매한 게 일자리가 또 막상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어쨌든 새 정부의
새 정부의 감사합니다. 결국 새 정부의 최대 과제,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 발전이 큰 과제죠. 지금 이틀째죠. 예. 한시는 가요? 안 가요? 예? 한시는 안 가? 가야죠. 한시 어디? DJ죠. 어디에요? 2시 아니야? 나 빨리 가야 되는구나. 아, 뭐 바쁘네. 이재명 유세. 후보 유세. 2시. 2시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 듣기로는 1시 반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많이 가면 2시니까. 차가 많이 밀리니까 좀 빨리 가.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도와야죠. 오늘 거기서 입당 발표해요? 그럴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광주가 저를 안아주는 거 보니까 민주당도 저를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인기 실감했죠, 어제 오늘. 울산가 이래야 되는데, 나 울산 사는 거 아주 찬밥인데. 전파가 되겠대. 정치를 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비슷하다. 정치를 해보니까 우리도 보면 사람 마음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광주 사람 마음이 요리 가면 울산 사람 마음이 요리 가고 대한민국 사람 마음도 요리 가고 가더라고.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영혼함의 갈등, 이념적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된 건 있는데 결국은 모아지더라고. 그 영원한 갈등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게으른 정치인들이 진영 만들어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 뭐 울산에서도 보면 뭐 이게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사람들 특히 보면 일을 안 해요. 1번 찍을게요. 1번이요. 내가 2010년 최고위원 나왔을 때 2012년 우리 민주당 이야기 나는데 울산에서 내가 3등인가 했어. 전체에서. 와. 최고 당대표 나왔을 때는 최고 당대표 나왔을 당대표 최고위원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때 1등이 당대표, 2등부터 6등까지가 최고위원인데 그때 이해찬 당대표 될 때인데 광주 전남에서 내가 1등하고 전북에서 2등하고 울산에서 3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나는 엄청 친해. 울산이 조금만 바뀌면 많이 바뀔 수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PK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죠. 특히 이제 대지역구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이 다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부촌이면서 또 시청, 대학 다 저희 지역구에 다 있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언론이든 다 있어서 인테리, 가장 인테리들도 많겠는데? 고맙습니다. 그가 지식층들도 제일 많겠는데요, 인테리들도.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바뀌면 울산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약간 키 같은 거죠. 사업 사장님들이나 뭐 전문가나 언론인들이나 다 저희 지역구에 삽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약간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보니까 그게 크기가 힘든 건데 쉽게 말해서 여론 주도층이 다 그가 모여있구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저희 지역구가 바뀌면 울산이 바뀌어버려요. 좋은 역할이긴 해. 그 지역의 시의원, 구원들은 공천을 안 했죠. 그다음
어쨌어요? 예, 제가 저 명함을 못 챙겨왔는데 저 문자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구원들은 뭐 제가 공천한 분들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재선 때만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컨트롤 하겠는데 초선 1년도 안 됐나 터져버리니까는 뭐. 잘 된 거예요. 내년에 이제 잘 준비하시고. 재미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좋겠지만 전국 어디에 가셔도 상태될 겁니다. 저는 다음 총선 때는 제일 센 데 가서 붙고 싶습니다. 권영세 아저씨 있는데 이런 데 좋은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용산인 것 같은데 영상 좋죠. 상김성도 있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힘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분이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지금 용산에 우리 민주당이 또 등장하니까. 나올까요? 그러죠. 원외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야? 아, TV에 나와? 권영세 아저씨한테 맨날 줬잖아.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누군지 나도 몰라요.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좀 센 데가 붙어보고 싶어요. 아직 3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상진선 있지 않겠습니까? 상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이 정도 하는 분한테 가고 붙어야 상진선도 있고. 또 어디가 더 세질지 몰라. 예? 어디가 더 세질지 몰라. 앞으로 3년이나 남았어. 만나면 가기 싫어. 오늘 우리 광주는 어제 저녁에 기아차 노동자가 한 명이 사망을 했어. 프레스에 눌려서. 저도 아무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호타이어 공장에 불이 크게 나서 아침에 내가 거기 좀 갔다 왔는데 다친 사람은 안 되세요? 약간 다친 골절상한 분, 노동자 20대 노동자 한 분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인 거지. 시장님 저 광주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안 가면 안 되지. 지역구 관리하는 거 빼고 광주 자주 와서요. 아, 그래야겠어요. 좀 지치고 힘들면 광주 와서 힘먹고 와야겠습니다. 광주 이제 너무 좋네. 큰일 났네. 내일 야구장 가세요. 야, 예, 야구장 갔다가 그럴까요? 내일 야구, 기아 야구 간다. 내가 5.18 때는 아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우와! 영웅이요, 강조 와갖고 저렇게 대접받아. 영웅. 얼마나 좋아. 울산 사람들이 사투를 전혀 안 쓰니까. 누가 정신입니다. 네. 올해 5.18에 핫한 인물이네. 부모님, 난리다. 시대의 한 폭발이 선다는 결단하면 저렇게 돼요. 밥을 먹을게. 밥을 못 먹겠다니까. 이제 밥을 딱 2주 별의 순간이라 했습니다. 지금 몇 시야? 12시 반. 예. 오늘 추모제는
어디서 준비한 겁니까? 여기요. 아니 저쪽 아까 유족회? 유족회입니다. 유족회. 해마다 유족회에서. 근데 뭔 너무 연기는. 강조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의장, 이렇게 축사 이런 걸 왜 넣을까? 영웅이야, 영웅. 아니 저 광주에서 다 부산 단체들이 사람들이래요. 우산 사람들 여기서 가봤는데. 울산 사람들이 울산 시사님 저분들은 이래요. 그래도 박수 쳐주니까 좋습니다. 아, 울산. 광주 사람들이 이런다고. 울산 어디서 왔는데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 저도 안 써요. 사투리 안 쓰다. 카메라 한번. 많이 쓰는데 사투리는 뒤에가 꼬리가 올라가네요. 안 써요. 그런 거 꼬리가 꼬리가. 안 써요. 아니 제가 좀 섞였습니다. 여기 나기는 의성서 나서 섞였다 이것도 기억. 아, 맞아요. 대구에서 마치고 그러니까. 그 서울로 유학 갔는데 사객이는 다 광주 사람들 사귀어 전라도 사투리 배운 다음에 군생활은 또 제주도서 하고 또 울산서 살고 이런 말이 섞여가지고 흥분하면 어느 나라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 할 만하네 뭐. 다음 대통령 하라고 하잖아. 거기서 다음을 이야기하면 다음에라 차차차차차 중요하나요? 시간 많네. 예. 기현이 다음번 5년 뒤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음이란 다다음 시장님 여유있게 한 30년 뒤로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아무튼 광주 이렇게 여유 있게 광주를 와줘서 고맙고 아니 나는 그래요 계엄에서 한번 탄핵 집회에서 그때 우리 만났지만은 여기서 한번 또 이번에 이렇게 큰 결심 이 과정이 쉽지 않는 거지요. 사실 정치하면서 정치는 늘 선택이라 하지만은 선택을 몇 개월 사이에 3번을 한 거잖아. 큰 선택. 계엄에 찬성이냐 반대냐,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당을 어떻게 할 거냐 3번을 결단을 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내가 2016년에 우리 문재인 당이 완전히 안철수 당으로 막 넘어갈 때 전부 탈당할 때 나 혼자만 탈당을 안고 있었어요. 당에 나는 잘리고 난 독일로 떠나고 그 뒤로 이제 후임자로 나섰는데 떨어지고 그때 막 떨어지셨어요? 저 아니었습니다. 아니 떨어졌잖아 아. 결국은. 2016년도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당 바람직해서 결국은 정치인은 선택인데 5개월 사이에 지금 3번을 선택한 거잖아요. 큰 선택을. 나는 어디 가서 그러세요. 정치인의 선택이 참으로 어려운데 나는 5개월 사이에 3번을 했습니다. 계엄에서 한 번, 탄핵에서 한 번, 극우정당에서 한 번. 근데 그게 이제 가치 중심이고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그게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죠. 제가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도록 정말 최선 다했던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못 해낸 거라서 많이 송구하고 저대로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참 애를 썼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한동훈 대표는 뭐라 그러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어쨌든 본인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특수부 검사로 정치검사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되돌아봄이 있어야지 그 되돌아봄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가 나오는 거고 그때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당연한 건데 큰 정치인이라면 가져야 할 가치 방향성, 지향성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검사 때 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도 선거 전략이 기승전 반 이재명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합을 이뤄야 되는 건데 그리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는 되면 안 되니 나를 시켜주십시오. 이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갈등을 유발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 참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큰 정치 지도자라면 머리도 중요하겠지만 가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리는
모자라면 누구 도움받으면 되는데 가슴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뛰는 가슴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방향성 없이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 딱 하나 질문. 네. 이번에 탈당하면서 의논한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의논한 사람 한 명도 탈당에 없었어? 대해서요? 의논 안 했습니다. 자기 양심하고 했구만 양심하고.